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풀카치 수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헌법 이은영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좀 조회수가 떨어진 것 같아서 제가 걱정돼요.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시고 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건 아니시죠? 이제 시험이 임박해서 열심히 하시느라 조금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좀 봐주셔야 됩니다. 시험 앞두고 기출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들, 그리고 항상 저는 한 지문 설명하지만 관련된 쟁점과 비교 판례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주목한 판례나 지문의 경우에는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출제됐다 하더라도 다시 출제되거나 관련 쟁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교수님들도 비슷한 시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잘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내외 정도이니까 매주 과목별로 빠지지 않고 잘 들어주시고 보라색 하트 남겨주세요. 아셨죠? 자, 오늘도 비상계획관 문제 가져왔고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파트죠. 집회의 자유. 오늘은 전체 문제 아닌 두 가지 지문만 가져왔습니다. 1번, 4번 지문은 그런 거였어요. 4번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집회의 자유가 민주주의 실현, 인격 발현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이었고, 1번은 우리 경찰 시험에 나왔던 사건이죠. 인천 앳들 사건, 그쵸? 조례로 인천 앳들이라는 잔디광장, 잔디마당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거 위헌인 판례 나왔는데, 그 인천 앳들 사건은 사전허가제 금지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쟁점이 있었는데 위반된다 쟁점으로 우리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어요. 틀린 지문이었죠.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는 그냥 메모만 한번 해볼까요? 인천 앳들. 인천 앳들이라는 곳에서 집회 금지했던 그 조례. 결론은 위헌입니다, 여러분들. 위헌 판례이고. 항상 요즘은 위헌인 이유까지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그러나 출제는 여기서 된 게 아니라 여기서 출제가 됐죠. 사전허가제 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사전허가제 금지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요걸 곱하기 2 두 번이나 출제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하죠. 위헌 결정의 합헌 쟁점이다. 교수님은 위헌은 별로 재미없어 하세요. 이렇게 합헌 쟁점이 끼어져 있을 때, 야, 여기 위헌이니까 너희는 위헌에 주목하지, 나는 이 부분 출제할 거야. 이렇게 해서 출제를 하시는데 여기에는 위반되지 않는다예요. 비상계획관에서도 한 번 더 출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려는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지문은 두 가지인데 먼저 소개해드리는 것은 집시법에 관한 조문입니다. 이거 처음 출제가 됐고 24년 판례예요. 24년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집시법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헌 판결이 있죠. 여러 가지 위헌 판결이 있는데 새로운 위헌 판결 나왔다고 들어봤나요? 마지막 위헌 판결이 뭐였죠? 국회의장 공간. 이게 마지막 위헌 판례죠. 국회의장 공간 근처 100m 이내에 집회 금지하고 있는 거, 이거 위헌이다. 이게 가장 마지막 최신 판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뭔가 새로운 위헌 판례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모를 리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결론적으로 위헌 판례가 아닌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가 확성기를 쓸 수 있긴 있는데 사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 소음을 발생시키면 누가 힘들어요? 그 주변 상인들, 국민들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 형사처벌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좀 하세요 라고 명령을 내리고 여기에 위반할 때 비로소 처벌하는 겁니다. 이 법률 조항은 결론,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항상 심판 대상 조항 보고 끝에 서술어를 보는 겁니다.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즉 뭐라는 거예요? 합헌이라는 것이죠. 합헌. 그러니까 이거 나 위헌이라고 들어본 적 없다.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합헌이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럼 맞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왜 합헌인지 이유를
관할 경찰관서장이 실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지 판단하여 사용 중지, 그쵸? 이 경찰관서장이 항상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고 느낄 때 명령을 내리고 그럴 때 비로소 처벌, 무조건 처벌하는 게 아니라 단계를 거쳐서 판단해가지고 처벌하기 때문에 결론 합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헌이 맞고 24년 최신 판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집시법을 배우니까 제가 해당 조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조 규정입니다. 집시법 14조. 해당 조항은 집시법 14조, 그 다음에 이것에 관한 처벌 규정 24조에 있습니다. 24조에 보면 4호에 있어요. 14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러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이항 뒷부분에 보면 사용 중지를 명하는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렇죠? 명령을 내릴 수 있고 24조 4호에서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치를 거부,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 합헌이다. 그렇죠? 관련된 요 규정이었고 모두 합헌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새로운 최신 판례에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 지문입니다. 집회의 자유 지문이고 요거 우리 시험에도 한번 나왔던 판례인데 또 한번 출제가 됐고 좀 다른 쟁점이 출제가 됐어요. 한번 읽어보면 공직선거법 조문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여기 딱 보시면 느낌 오죠? 그 밖에 모임을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 끝에 읽어보면 민주주의의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지문 자체에서 위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 22년 최신 판례거든요. 근데 결론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거 아주 유명하고 중요했던 최신 판례였고 결론 위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위헌인 이유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에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민주주의에도 위반된다. 여러분들 민주주의는 헌법의 기본 원리죠. 헌법의 기본 원리는 위헌 심사 기준이 될 수 있고 그 기본 원리에 위반이 되면 위헌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위헌인데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셨는데 헌재가 이 이야기도 덧붙이고 있어요. 민주주의에도 위반된다. 왜냐하면 공정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까지도 이런 모든 견해를 표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억압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막는다, 민주주의에 위반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헌이고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위헌 판결에 합헌 쟁점이 있는데 명확성 원칙 관련입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는데 그 밖의 집회나 모임 금지, 박스 친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미안하지만 결론이 위헌이라도 이 첫 번째 쟁점은 위반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학생들이 이걸 자꾸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표현은 이따가 정리할 건데 요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명확성 원칙이 위반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냐면 이 규정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 그 밖의 규정의 앞부분은 똑같고 향후의 종친의 등 예시 규정을 들고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즉
A가 있고 A 외에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금지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모임이 100%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A 부분 금지. 자, 나머지 A는 향후의 등이고 그 나머지, 그쵸? 100% 중에 A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얘기하니까 얘가 50%면 이 50%를 얘기하니까 A 또는 B로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위헌이 나는 부분은 요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판단이 된 것이지 요 부분까지 위헌이 나는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향후에 종친회는 금지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모두 금지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인 것이고 주의해야 될 명확성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교하셔야 될 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 밖의 집회가 아니고 그 밖의 정치단체 사건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고 해당 규정에서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 결론 알고 있듯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대표 판례죠. 근데 맨날 학생들이 요거랑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 밖의 정치단체는 뭐라고 말하는지 불분명하다. 위반이 맞고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은 A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이 의미가 명확하기 때문에 위반되지 않는다. 오늘 이렇게 두 개 비교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판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도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분들 많이 있었죠?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잘 정리해 두시고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꼭 포스트잇에 붙여서 잘 정리해 두시고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제가 유력한 판례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풀카칩은 그럼 제가 집회의 자유 두 가지 지문, 좋은 지문 설명드렸으니까 잘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 남은 저녁도 열심히 힘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험 날짜가 정해져서 여러분들 또 긴장 갖고 공부하고 계시죠? 시험 보는 날까지 힘내서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